여러분, 오늘이 전기차기약 제4부 회로와 전자기파 마지막 시간인 동시에 이번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단원 전자기파에서 관련해서 다룹니다. 이 전자기파는 물론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전자기파인데 임피던스가 뭔가를 다시 돌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임피던스란 전개와 자개의 비율입니다. 물체의 정기적 반응, 자기적 반응 그 비율이에요. 그래서 임피던스라는 것은 H분의 E가 됩니다. 동시에 저것은 루트 입실론분의 뮤가 돼요. 그리고 입실론과 뮤를 이 비유전율, 비투자율을 이용해서 쓰면은 이와 같이 앞에가 상수 부분이 나오고 루트 입실론 R분의 뮤 R이 됩니다. 이 앞에 상수 부분 루트 입실론 제분의 뮤 제로가 진공에서 임피던스예요. 진공에서 임피던스 값이 377오hm 또는 128오흠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산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진공이 임피던스가 없는 게 아니고 약간의 임피던스가 존재하는데 이 값이 377오hm 또는 128오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식이 바로 이겁니다. 기본식이 H분의 2가 자개분의 전개가 377 루트 입실론 R분의 뮤 R 상대 유전율과 상대 투자율입니다. 루트 또는 128 루트 입실론 R분의 뮤 R 이것만 알면은 E와 H의 B를 알 수 있어요. 이 B와 H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자기파가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겁니다. 공간을 진행하는데 전자기파의 특징은 매지 없어도 진행합니다. 관계없어요. 진공이어도 진행합니다. 역학파동 소리 같은 거 이런 것은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진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질이 자체가 역학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파동은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전자기파가 진행하느냐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전개와 자개가 서로 직각으로 진동을 하고 있어요. E와 H가 그 다음에 그 진행하는 방향은 E와 H의 동시에 수직인 방향 E 크로스 H 방향이 나옵니다. 우리가 벡터 E 크로스 벡터 H 방향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포인팅 벡터라고 합니다. 포인팅은 사람 이름입니다. 포인팅이라는 분이 연구했다고 해서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데 이 포인팅 벡터 방향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에요. 그래서 E와 H가 전개와 자개가 진동하면서 E 크로스 H 제3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횡파예요. 횡파란 트랜슬레이션 웨이브, 종파란 란지튜드 웨이브 이렇게 횡파를 뭐 횡파라고 하느냐?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다르다. 즉 서로 수직일 때 우리가 횡파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횡파가 되겠습니다.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직각입니다. 종파 같은 경우는 소리예요. 소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진동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이제 종파입니다. 그럴 때는 란지튜드 웨이브다. 그다음에 전개와 자개는 위상차 없이 서로 수직으로 진동합니다. 위상차 없어요. 요게 위상차 없이 서로 수직으로 진동한다. 그 다음에 E와 H 크기의 B가 E와 H 크기의 B가 바로 임피던스라는 거죠. 그래서 H분의 E가 바로 G입니다. 임피던스다 이거죠. 실제로 단위가 5m 됩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진행 방향은 포인팅 벡터 방향이다. 그렇습니다. E에서 H로 받는 방향이요. 포인팅 벡터라는 뭐냐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전해지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이면 와트인데 단위 면적당이기 때문에 또 와트 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동하는데 단위 시간당 또한 단위 면적당 얼마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포인팅 벡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전개도 자기도 상관없어요. 이 x라고 쓰면은 x 방향으로 지금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이 y라고 쓰면은 y 방향의 위치에 따라서 값이 좋을 때 y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얘기고, 이 g로 쓰면은 g 방향으로 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전개뿐만 아니라 자개도 마찬가지예요. hx, hy 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면은 h가 현재 x 방향으로 진동하는구나. 이렇게 오면은 y 방향으로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오면은 지금 g 방향으로 진동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진행하는 것을 g 각 위치에 여기는 이 x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g 각 점에 대한 h 값이기 때문에 g 방향이 진행 방향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방향이면 이쪽 방향이네요. 이쪽 방향으로 진행한다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은 값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진행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파가 진행하는가 각 위치에 따른 값을 주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E와 H, H분의 E가 바로 임피던스라는 거죠.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매질 굴절률, 우리가 일부에 선 걸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굴절률이란 루트 입실론한 뮤 아래입니다. 그래서 비유전율, 비투자율 단수 숫자입니다. 매질 굴절률은 이와 주는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굴절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까? 굴절률이 허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굴절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웨이브의 진행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팅 벡터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 경우는 이제 굴절률이 마이너스라고 하고, 굴절률이 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웨이브가 소멸하는 경우, 가다가 지수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우리가 굴절률이 마이너스다, 허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웨이브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파동을 소멸시킨다는 건 무엇이냐? 그죠? 입실론 또는 뮤를 하나를 음수로 만드는 겁니다. 유효하게, effectively, 유효하게 마치 음수인 것처럼 행세해가면 되는 거예요. effectively 입실론이나 뮤 중에 하나를 음수로 만들면 굴절률이 허수가 돼요. 굴절률이 허수가 된다는 것은 속력이 허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속력이 허수가 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속력이 실수로 가다가 허수로 바뀌면은 그 순간에 웨이브가 소멸하는 겁니다. 싹 소멸해요. 그래서 어떤 파동에 소멸을 시킬 때 스텔스 기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음수로 만들면 됩니다. 허수로 만들어 가지고 소멸을 시키는 거죠. 자, 굴절률 n인 매질 속에서 파동 속력. 굴절률 n인 물질 속에서 파동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속력이라는 건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에요. 이게 전자기파 속력입니다. 실제로 이걸 계산해서 단위 체크해보면 이게 속력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분리해요. 입실론과 뮤를 진공 중에 넣고 곱하기 상대 유전율, 상대 투자율로 하면 앞에 빠지죠. 상수가 빠집니다. 그리고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 되는데, 요건 굴절률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n입니다. n인데 이게 뭐냐? 이 상수가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 바로 광속입니다. 광속이에요. 광속인 거예요. 그래서 광속이 전자기파의 일종이구나. 진공 중에서 전자기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광속이 상수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맥스웰 방정식의 좌표를 어떻게 바꾸든 간에 항상 전자기파 속력은 상수가 됩니다. 항상 상수라고 해서 콘스탄트에서 따다가 광속을 C로 쓰는 겁니다. 광속은 항상 상수다. 어느 정도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초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력이에요. 빠른 속력이지만 우주적 스케일에서 보면은 이건 전혀 빠르지 않은 아주 늦게 가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굴절률과 광속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빛이 광속인데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로 쓰입니다. 파동은 출력과 전개 및 자개입니다. 3차원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이 3차원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 임피던스 알아요. 진공 임피던스가 120파이 또는 377오음입니다. 그러면은 포인팅 벡터는 즉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포인팅 벡터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파워예요. B 파워입니다. 전력입니다. 전력 또는 인류라고 돼요. 이걸 공간으로 퍼져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9의 표면적으로 나눠야 되겠죠. 공간으로 R로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반질이 많으면 4파이 R 제곱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포인팅 벡터 크기예요. 동시에 포인팅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E 곱하기 H와 같으니까 EH는 자 H분의 E가 G예요. G니까 E가 GH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GH 제곱을 쓸 수 있어요. 또는 G분의 E 제곱을 쓸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단위는 당연히 와트 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파워와 전개 또는 자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어요. 이거 말면 뭐 나머지는 따로 쓸 필요 없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개를 써요. 자개. H 값은 자 여기서 H를 구합니다. H를 구하면 G로 나눠지고 루트 씌우면 되죠. H는 4파이 R제곱 G분의 P 전체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4R제곱을 앞으로 빼요. 4R제곱을 루트 밖으로 빼내면 2R분의 1 루트 377 8분의 P입니다. 진공 중에서 그렇죠. 이 지금 진공값 쓰는 겁니다. 여기 진공 중이에요. 그러면 G 값이 어디 갔습니까? 여기 120파이 377 오음이니까 그러면 이제 파이는 남으로 377 이게 들어간 겁니다. 제로가 또는 120파이를 집어넣어요. 그럼 120인데 파이는 이제 요 파이하고 묶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요 같이. 그래서 진공 중의 자기의 크기는 파워, 전력을 P로 공급할 때 2R분의 1 루트 377 파이분의 P가 되거나 또는 2파이 R분의 1 루트 120분의 P가 된다 하는 거죠. 파이가 이 루트 안에 있건 루트에 밖에 있건 반드시 한번 이런 경우 나옵니다. 그리고 2R분의 1, 2파이 R분의 1이에요. 친절하게 377 오음이나 120파이 오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루트 377 파이를 넣어주거나 루트 125 파이를 앞으로 빼주면 좋은데 이제 출제자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몽땅 다 루트 안에 집어넣거나 몽땅 다 루트 밖으로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2도 요 안에 들어가거나 나와가지고 루트 4738분의 P가 되거나 아니면 이걸 밖으로 빼서 계산하면 대69쯤 됩니다. 69R분의 루트 P도 된다. 자,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보는 분도 있고 저 같으면 이렇게만 물어볼 거예요. 근데 안에다 몽땅 숫자를 루트 안에 집어넣어서 4738 또는 루트 밖으로 모두 빼서 69로 묻는 경우도 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알면 저것만 알면 나머지는 순식간에 복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문제풀이에요.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를 보시겠습니다. 문제를 그냥 6개만 뽑았습니다. 저거 말고도 있는데 6개 중에는 앞에 나온 것도 한번 있어요. 다시 보기 위해서 제가 갖다 놨습니다. 즐거운 마지막 문제풀이를 보시겠습니다. 전개 및 자개의 각각 E 볼트 퍼 미터, H 암페어 턴 퍼 미터일 때 포인팅 벡터 P, 포인팅 벡터 단위가 와트 퍼 제곱미터면 중요합니다. 파워를 다시 이제 제곱미터로 나눈 거예요. 포인팅 벡터 어떻게 되느냐 E 크로스 H입니다. 이건 이제 너무 뭐 당연한 정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 나오면 뭐 거저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전율이 2이고 비투자율이 2다. 매질 내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얼마느냐? 진공 중에서 속도는 B자료다. 얼마입니까? N분의 C예요. 그러니까 N분의 B자료 되겠네. N이 굴절율입니다. 굴절율이 어떻게 된다겠죠? 루트 입실론 R, BR 숫자로 주어집니다. 각각 2니까 루트 4는 2네. 그러면 2분의 V자료가 된다. 그래서 바로
이게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는 순간에 이게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 안테나 출력이 W 와트입니다. 우리가 출력이 그거 1호부터 진공 중에 Rm 떨어진 점에서 공중으로 R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표면적이 얼마냐면 서피스가 4πr 제곱이 되겠네. 떨어진 점의 자객의 세개의 시로치는 얼마인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A로 바꾸겠습니다. 혼동될 것 같아서. 포인팅 벡터가 뭐예요? 포인팅 벡터가 이 P를 4πr 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P가 아니고 저기 W로 써있네. W예요. 이게 뭐가 똑같아요? EH예요. EH인데 뭘 물어본 겁니까? 자개를 물어본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임피던스니까 임피던스 곱하기 H 제곱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H분의 2가 C예요. C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H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H가 루트 W 4πr 제곱 G 4하고 R 제곱이 밖으로 나왔어요. 2R분의 1 W G가 얼마입니까? 377파입니다. 377파이 377이에요. 파이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써야지. 바로 2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는 순간에 사실은 그런 순간에 2번이 답입니다. 알 수 있어요. 자, 유전율 입실론 투자율 뮤인 매질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전자기파 속력이 뭡니까? 전자기파 속력이 전자기파 속력입니다. 광속이 뭐예요? 광속이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예요. 요건 뭡니까?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예요. 이건 임피던스. 요건 이제 굴절율인 거예요. 저것은 굴절율이 루트 입실론 R 뮤 R입니다. 뮤 R 입실론 R. 요건 임피던스의 역수가 되고, 이게 속력의 역수가 되거든요. 속력의 역수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 혼동되지 않게 치우겠습니다. 전개가 주어졌다.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x 볼트퍼미터다. 평면 전자파가 있다. 진공 중에서 자기의 시력값은 얼마인가? 시력값만 물어봤다는 크기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h분의 2가 g인데 요것이 128예요. 저기 물어봤네. 2를 줬습니다. 진공 중에 그러면은 h 물어봤네. 128분의 얼마예요?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진공 중에서 자기의 시력값은 128분의 2가 됩니다. 요 루트 2는 이제 시력값을 취할 때 루트 2분의 1에서 빠지는 겁니다. 루트 1에서. 그래서 120파이의 루트 2인데 시력값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결국 120파이분의 진폭이 되는 겁니다. 저와 이게 시력값 벡터니까 저와 같이 3번이 맞습니다. 유전율이 입실론 2 입실론이고 상대 유전율이 2라는 얘기예요. 투자율이 뮤제로 상대 투자율이 1이라는 얘기예요. 비도전성 유전체에서 전자파의 전개의 세기가 주어졌다. 친절합니다. 진공 중에서 임피던스예요. 주어졌다. 이건 어디로 갑니까? 지축 방향으로 하고
C축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건 Y축 방향으로 진동하네. 볼트밀 때 자기의 세기는 얼마냐? 자기가 벡터는 얼마냐? 저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G가 H분의 2가 120파이에 얼마였죠? 루트 입실론 R분의 뮤 R이었어요. 그러면은 루트 2분의 120파이네. 120파이입니다. 그러면 2라는 것은 뭘 물어봐요? H 물어보네. H라는 것은 120파이분의 루트 2이다. 크기가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크기가 나왔습니다. 120파이면 앞에 루트 2만 있어야 되는데 버립니다. 이거 두 개 버려요. 그럼 방향이 얼마냐? 지금 2가 Y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E 크로스 H가 S 방향이에요. S 방향인데 2가 이거 Y 방향이에요. 모른다.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G 방향이죠. G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Y에 뭐 크로스야? G예요. 마이너스 X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X니까 뭡니까? 이게 되었네.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자, 벌써 끝나네요. 전기차기학 강의를 마치며, 자, 제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를 먼저 적었습니다. 전기차기학에 대한 선입견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선입견을. 어떻게 선입견에서 벗어나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며, 중요한 거, 외울 것이 별로 없다. 왜 이렇게 전기차기학은 수식이 많은지, 무슨 식을 그렇게 많이 외워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외울 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외울 것이 많지 않다.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지도를 받았고 식을 유도해야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혼자 공부해도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주기 위한 최소한도의 강의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한 것은 이거 가지고 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대 필요 충분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전기차기학이 이루어진다. 복잡하지도 않고 외울 것 별로 없다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필요 충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기차기학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강의를 하는데 그 전기기사 시험을 보면은 그 합격할 수 있을까? 전자기학은 몇 개나 맞을까? 그래서 제가 환갑이 넘은 나이에 쳐봤어요. 지금 한번 쳐봤습니다. 그래서 쳐봐서 이와 같이 한 번에 필기하고 실기를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전자기학은 20문제 중에 제가 한 문제를 틀렸습니다. 쓰고 나올 때는 다 맞지 않았는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한 문제가 틀렸더라고요.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혼자서 촬영하고 혼자 편집했습니다. 잘 하지도 못하는데 모든 과정을 저 혼자서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숙한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다른 동영상 강의에 비해서 전문가가 한 거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녹화하면서 그 강의 계획서를 계속 수정을 했어요. 보면서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이걸 해야겠구나, 이건 분리해야겠구나. 그러면서 계속 수정을 해서 그것이 이제 약간의 혼동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자칠판을 제가 빌려왔는데 쓰다 보면 자꾸 꺼졌습니다. 녹화하다 보면 꺼지고 녹화하다 보면 꺼지고 해가지고 저도 힘들었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자꾸 끊기는 것 때문에 편집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것 말고도 강의 중에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전기기사를 위한 전기차기학 강의를 마칩니다. 김상훈이었습니다.